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걷기만 했던 한 부모님을 둔 따님의 사연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좀 거들어 줄 만도 한데 주위 사람들은 모른 척하며 모든 짐을 사연자분의 부모님에게만 떠맡기셨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이기고 싶어서 따지고 싸우고 서로 힐난하고 이토록 시끄러운 것은 비단 큰 목소리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 있겠지요. 그 마음을 보호하고자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리다 보니 화도 커지고 염치불구한 마음도 커지는 거겠고요. 유일하게 저희 집안에서 그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십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보람이라 느끼시는 분들이고 나의 헌신으로 인해 다른 식구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죠. 이런 고귀한 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저 또한 아무 일 없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의 노고를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감사하는 마음은 퇴색되었을 것이고 언젠가부터는 당연시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셨던 엄마가 몸에 문제가 생겨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다들 묻더군요. 엄마의 건강은 어떠하고 언제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처음엔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게 계속해서 엄마의 동정을 살핀 것이었지요. 작은 고모와 큰 고모가 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엄마 언제 태어난다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탈이 난다니?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왜 병이 나? 남편 먼저 보냈고 자식들이 다 봉양해주니 신경 쓸 때도 별로 없을 텐데. 참 니네 엄마도 이해 안 간다. 괜한 곳에 신경 써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아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언제 태어난대? 혹시 퇴원해도 되는데 병원에서 죽치고 있는 건 아니지? 넌 왜 아무 말을 안 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아프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본래는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돌보셨는데 안타깝게도 5년 전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병간호를 해 오신 것이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증상은 그런대로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낸 충격 여파가 크셨는지 할머니의 증세는 치악으로 치닫았고 현재는 엄마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 버리셨죠. 저의 부모님의 삶을 보면 희생, 헌신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병이 악화가 되어버린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엄마에게 저는 원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요. 다른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던지 아니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각 집에 돌아가면서 할머니 수발을 들게 하자고 말이죠. 엄마는 제 등짝을 때리시고 눈을 흘기며 그러시더군요. 이놈의 지지배야.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할머니를 나 몰라라 하면 그게 진정 사람이니? 어차피 아버지랑 내가 했던 일이야. 그리고 할머니 몰라서 그래? 엄마 손 아니면 그 누구도 못 믿으시고 나만 찾으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를 다른 식구들 손에 맡길 수가 있겠어. 그리고 좀 진정을 하고 들어봐라. 너도 이제 이세계획 세우고 있지 않니? 자식을 낳게 되면 할머니의 비통함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자식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니? 아무리 아버지가 늙었어도 할머니에게는 아들이고 어린 아이로 보이셨을 텐데
그런 생떼 같은 자식이 부모인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등졌는데 할머니 그 상실감이 어떠하시겠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나는 할머니를 책임질 것이고 보살펴 드릴 것이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아버지도 없는데 할머니라도 내 옆에 계셔줘야지. 엄마도 마음 붙일 때가 필요하잖니. 결혼을 하고 엄마와 할머니만 단둘이 놓아두고 집을 떠나올 때 발이 쉽게 떨어지질 않았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친척들처럼 엄마에게만 모든 짐을 떠안겨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어서였지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꾸렸던 저는 결혼 후에도 자주 엄마와 할머니를 찾곤 했었습니다. 못하는 솜씨였지만 엄마 손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반찬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면 엄마는 환한 얼굴로 저를 반기십니다. 그 옆에는 단짝처럼 어린 아이가 되신 할머니가 서 계시고요. 두 분을 보고 있노라면 더 이상 갈등들이 산재했던 고부 사이로 보여지지 않더군요. 함께 늙어가는 친구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친모녀 사이 같기도 했었습니다.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할머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귀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두 분만 놓고 보면 제가 화날 일도 억울할 일도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입원을 했을 당시에도 할머니를 보살피기를 주저하는 고모들을 보면서 이건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품을 만한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늘 괜찮다고만 말해왔고 당신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번엔 사정이 좀 달랐는데 여전히 엄마만 찾아대는 고모들이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한 소리 좀 했습니다. 엄마 조금 더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퇴원은 병원에서 정해주는 거지 엄마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마 걱정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고모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도 적어도 할머니 자식들이면 보살피는 흉내라도 좀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엄마한테만 맡겨놓는 거 아니냐고요. 전 지금은 제 엄마 생각만 할 테니까 고모들도 고모들 엄마 생각만 하세요. 각자 좀 알아서 각자의 엄마들을 챙기는 걸로 하자고요. 이후 고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를 보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해왔던 일이기에 손에 익어 힘들다고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고모들 입장에선 본인들 엄마라고 해도 아마 많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엄마만 찾는 그 습성도 한몫했지요. 할머니는 친딸들 손인데도 억세다, 거칠다,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믿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엄마만 찾아대셨습니다. 가끔 집에 들러 엄마를 도와드렸던 저의 손을 기억을 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나마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면 고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보이시곤 했지요. 저렇게 친딸들도 버거워하는 치매 노인인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본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자청해서 떠맡는 것인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다 행복하다 했지만 그간 엄마가 겪었을 심신의 노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오더군요. 물론 가끔은 할머니와 엄마를 지켜보면 정겨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엄마는 본인 인생은커녕 모든 것이 할머니의 인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만일 10년 더 사시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엄마의 인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질긴 인연에 얽매여 이제는 동반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듯 했지만 분명한 건 아픈 할머니는 엄마의 인생을 갉아먹고 계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죄스럽지만 사실 엄마의 인생만을 놓고 보자면 틀린 말도 아니긴 했죠. 이런 인생을 선택한 엄마가 불쌍했고 가련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를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엄마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못난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고요.
엄마는 퇴원을 한 뒤 다시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무서우셨던 건지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엄마에게 애착을 보이셨고 할머니 눈에는 오로지 엄마만 보이시는 듯 했습니다. 확실하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진 모르겠지만 고모들 이야기를 하며 엄마가 없는 사이에 자기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했다는 모함까지 하셨죠. 엄만 그런 할머니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할머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할머니와 엄마는 불편하지만 서로 합의된 동거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 엄마는 결국 지난번 병원에 입원을 하셨던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쉬었어야 했는데 무리를 하셨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르게 상황이 심각했던지라 전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시면 당분간은 저희 집에 계시면서 몸조리를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풀지 못할 숙제인 문제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바로 할머니를 누가 보살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엄마가 입원을 했을 당시 할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을 했었던 고모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수술도 반갑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저희 집에서 몸조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 입장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또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이 돼서 니네 엄마는 계속 아프다니? 그리고 이번엔 수술하고 나서 니네 집에 가 있을 거라고?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노인네 어떻게 하라고? 너도 잘 알잖아. 그 노인네가 니네 엄마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 네 둘째 곰은 지난번에 빗자루를 얻어맞기까지 했어. 수술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니네 집에 가서 몸조리하는 건 반대야. 그리고 니네 엄마는 괜찮다고 갈 필요 없다고 하는데 네가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본인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니? 니네 엄마가 좋대잖아. 노인네랑 같이 있고 노인네랑 지내는 걸. 할머니를 온전하게 관리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희 집에 계시며 몸조리를 하시는 동안 할머니는 엄마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하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 딸입니다. 절대로 할머니 딸이 아니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저희 엄마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저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엄마의 노년을 오롯이 찾아드릴 순 없어도 당분간만이라도 숨통이라도 트이게 드리자고요. 저는 고모들을 향해 날석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들 엄마인데 노인네가 뭐예요? 고모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정이 없고 살갑지 않게 대했으면 그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엄마한테만 찰싹 달라붙어 있겠어요. 뭐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고모들이 빗자루로 맞던 머리채를 잡히든 그건 제 할 바 아니고요. 이번엔 저도 양보 못해요. 지난번에도 엄마 조금만 쉬고 할머니 보살폈으면 이 정도까진 안 왔어요. 고모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전 불안해서 더 이상 엄마 그냥 관둘 수가 없겠어요. 억지로라도 제가 끌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알아서 나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엄마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었고 어른들이라면 본인들의 이기심은 잠시 접어두고 이성적인 상황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고모들은 여전히 자기들 위주였고 이기심의 극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지난번 보니까 너한텐 노인네가 그다지 사납게 굴질 않더만. 그럼 네가 좀 돌봐드려. 물론 우리도 돌봐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너한테 전화하면 달려와 달라는 거야. 어차피 니네 집 가까운 곳에 있잖아. 네가 니네 엄마를 니네 집으로 빼돌리는 대신에 네가 대신 네 엄마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니네 엄마 하는 거 많이 봤잖아. 우리보단 훨씬 네가 더 잘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다가 네가 아예 할머니를 맡아주면 더 좋고. 이건 뭐 아주 나중을 얘기하는 거야. 우선 우리가 부를 때마다 달려올 수 있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들이 돌보기 힘드니 조카이자 손녀인 저보고 이제는 본인들 엄마를 맡으라는 고모들. 이런 여자들을 과연 고모라고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모렴치와 뻔뻔함, 게다가 아나무인적인 행동에 예의고 뭐고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더군요. 저는 순간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마를 보살피고 싶으면 저보고 나서라는 거예요? 친딸들은 나 몰라라 내팽겨 치면서 그동안 우리 엄마 잘 이용해 먹었죠?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닮았으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엄만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운 좋게도 고모들이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바로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요. 그래도 엄마의 생각을 배려해서 어느 정도만 고모들이 할머니를 전적으로 책임지면 곧 다시 엄마를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모들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엄마 좋은 곳 한번 다녀보지 못하면서 주구장창 당신들 엄마 보살피느라 집 구석에만 갇혀 지냈어야 했어. 이젠 나도 우리 엄마 그 집 못하게 할래. 그런데 이제 나한테까지 떠넘기려고 하니? 참 할머니 자식들 농사 잘 지으셨네. 이제 보니 할머니 자식은 엄마 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자식들은 다 어디서 주워온 것들이고 성 다르고 남의 집에서 들어온 우리 엄마만 진정한 자식이었었네. 당신들은 부끄러운 게 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 확 그냥 곤죽 만들어버리기 전에 내 앞에서 그 입 닫아요. 안타깝게도 늙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할머니에게 남은 진정한 자식이라고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할머니가 재산이 좀 많았다면 아니면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저런 대접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다들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두 손 두 발 걷어붙이며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참 헛헛하더군요. 제가 그리 모질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모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기적인 마음이 엄마를 향했다면 이젠 제게 향하기 시작하더군요. 니네 엄마랑 아버지가 맞는다고 이미 우리랑 약속을 한 거야. 그래 노인네가 더 안 좋아진 건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로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잖아. 그럼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니? 딸로서 말이야. 그리고 누가 너 혼자 하래? 같이 하자는 거잖아. 넌 익숙하고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리고 노인네가 네 손은 거부하질 않잖아. 젊은 손이라 여리여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손은 부드럽다고 하잖아. 그러고 니네 엄마 어느 정도 기운 차리면 다시 노인네한테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너 아무리 그래도 고모들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니? 위아래도 없어? 기분 나빠지려고 하지만 그나마 그동안 네가 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너 앞으로 말 조심해. 제가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모들이야말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고모들이 엄마와 아버지에게 했던 고맙단 말도 그냥 말뿐이었던 것이고 그냥 당신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군말 없이 저 또한 따라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게 되면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었고요. 할머니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고모들에게 독서를 내뿜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동안의 엄마 아버지의 수고가 제 말로 인해 헛수고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고모들을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웃기지 마시고요. 그냥 할머니 좋은 요양병원으로 보내세요. 고모부들 돈 다 잘 버시잖아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다 맡겼으면 이젠 고모나 고모부도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식들이잖아요. 만약 할머니 요양병원 비용 가지고 뭐라 하시면 할 수 없이 제가 미친 사람 한번 될게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고모부들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도록 할게요. 뭐 좋은 구경거리 하나 보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장모는 벽에 똥칠을 하든 굶어 죽어가든 상관않고 지들만 호의호식한다고 제가 광고 한번 거하게 해드릴게요. 사람 모함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고모부들도 고모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만일 알고 고모부들도 고모들 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 또한 볼만하네요. 본인들 부모한테도 이따위로 하는데
시부모님들한테는 아주 가관이겠어요. 절대로 그분들은 아프시면 안 되겠네요. 지금 고모들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당장 내다 버릴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제가 이런 이야기 고모부들 그리고 고모들 그 잘난 자식들한테 죄다 발설해 드려요? 니네 엄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도 똑바로 똑같이 배우라고요. 저를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그만 자극하시라고요. 엄마랑 아버지 하실 만큼 하셨고 이제는 우리 엄마도 확실하게 힘이 붙인다고요. 그러니 고모들도 이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할머니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가 먼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될까봐 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저 정말 빈말 아니에요. 저 진짜 미친 척 한번 합니다. 눈에 도끼를 품고 가진말로 협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라는 사람이 저렇게 못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지는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것이라 믿고 있고 저나 엄마는 물론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긴 하지만 마음 한켠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답니다.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날 저는 할머니의 예상 밖의 행동을 보고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아신 듯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있겠구나. 더 이상 친구 같고 함께 늙어가던 동반자 같은 며느리는 내 옆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는 주섬주섬 서랍을 뒤져 엄마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 뜻을 제가 완벽하게 헤아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간 엄마가 없는 동안의 도둑 같은 것들이 본인에게 찰싹 달라붙었었는데 아마도 이 돈을 빼앗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엄마 올 때까지 잘 간직하느라 고생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에는 200여만 원이 있었어요.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 200만 원. 할머니는 그 돈을 꼭 엄마에게 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고모들이 돌아가며 돌봐줬을 때 할머니 생각에는 그 돈을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그리도 모질게 대하셨나 봅니다. 제가 한 행동에는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는 가슴이 정말 아프더군요. 할머니 헝클어진 머릿속엔 오직 엄마만이 들어있었고 엄마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엄마만이 할머니의 유일한 자식이었었나 봅니다. 분명히 할머니는 그렇게 느끼셨던 것이지요. 엄마는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서 예전보다 더 지극정성이십니다. 처음엔 몸에 다시 탈이라도 날까 걱정이 되어 엄마를 만류했지만 이제는 저도 대략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와 있는 것이 편하셨던 것이었어요. 물론 귀찮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짐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도 있으셨겠지만 본인만 바라보고 본인만 믿어주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겠죠. 잘 지내시는 분들을 헤어지게끔 해버린 건 아닌가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엄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기적인 마음을 할머니가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디 오랫동안 엄마의 곁에 할머니가 계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